단 한 알의 알레르기 약이 오늘 밤 당신의 침대를 사포처럼 거칠고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비싼 돈을 들여 공들인 제모가 사실은 수백만 마리의 세균을 당신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초대하는 세균 폭탄이었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이 언젠가부터 차갑게 식어가는 이유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당신이 무심코 저지른 이 11가지 의학적 실수 때문이라면 당신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1000건 이상의 부부, 성의학 상담을 진행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여러분의 침실 주치의 김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매너나 에티켓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자 관계의 수명을 결정짓는 생리학적 경고장입니다. 99%의 커플이 매일 밤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 의학적 지식이 없다면 평생 모르고 지나칠 그 위험한 습관들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파헤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파트너와 자신의 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오늘 내용을 모른 채 나누는 사랑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무엇보다 서로가 미치도록 원하는 관계를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자, 그럼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고할 대상은 바로 당신의 저녁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 뜨겁게 보내자며 선택한 매운 떡볶이 마늘이 듬뿍 들어간 스테미나 요리들.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로맨틱한 밤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생화학 테러를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입 냄새가 문제가 아닙니다. 캡사이신과 알리신 성분은 소화기 내과적으로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과속화시킵니다. 이것이 침대 위에서 어떤 비극을 초래할까요? 누운 자세에서 위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떨어뜨려 위산 역류를 유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가스입니다. 마늘과 양파의 황성분은 장내 미생물과 만나 메탄티올이라는 악취가스를 폭발적으로 생성합니다. 관계 도중 복부에 압력이 가해질 때 장은 팽창하고 가스는 출구를 찾으려 요동칩니다. 당신은 쾌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리현상을 참느라 식은땀을 흘리게 될 것이고, 이는 교감신경을 극도로 긴장시켜 발기부전이나 질건조를 유발하는 직격탄이 됩니다. 두 번째, 미용을 위해 혹은 청결을 위해 감행한 직전 제모나 왁싱, 피부과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관계 직전의 제모는 당신의 소중한 부위를 세균 배양 접시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 피부의 각질층은 외부 침입을 막는 성벽입니다. 면도기나 왁스는 털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무자비하게 뜯어냅니다. 육안으로는 매끈해 보이죠. 현미경으로 보면 그곳은 미세한 찢겨짐과 상처, 즉 미세절상, 마이크로카츠으로 피가 맺힌 전쟁터입니다. 이 상태에서 타인의 살결이 닿고 땀과 체액이 섞이고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피부에 상주하는 포도상국균이나 연쇄상국균에게 어서 오세요, 여기 먹이가 있습니다 라고 대문을 열어주는 꼴입니다. 모낭염, 봉소염, 심지어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침투 확률을 수십 배 높입니다. 제모 후 화끈거리는 피부에 가해지는 마찰은 쾌감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제모는 반드시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미리 끝내두어 피부가 재생될 골든타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 바로 술입니다. 술 한 잔 들어가야 용기가 생긴다 는 말, 의학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니, 침대 위에서는 틀렸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뇌에 이성적인 브레이크를 풀어 대담하게는 만들지만 동시에 감각신경의 전달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손길이 혀끝이 닿았을 때 느껴져야 할 짜릿한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소실된다는 뜻입니다. 신경이 마비된 상태에서의 섹스는 마치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피아노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나지만 감동은 없죠. 남성은 사정지연이라는 기능적 오류에 빠지고
여성은 골반 혈류량 부족으로 인한 분비물 감소로 고통받습니다. 알코올이 수분을 앗아가 점막을 바짝 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술 기운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둔감해진 몸뚱어리의 무의미한 부딪힘일 뿐입니다. 네 번째, 이것이 오늘 파트 중 가장 의외이면서도 치명적인 실수일 것입니다. 바로 항히스타민제 복용입니다. 환절기라 콧물이 나서 혹은 두드러기가 나서 무심코 먹은 알레르기 약 한 알, 이 약의 작용 기전을 아십니까? 항히스타민제는 체내의 분비물을 말리는 항콜린 작용을 합니다. 콧물만 말리면 좋겠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입안의 침 눈물, 그리고 여성이 관계 시 반드시 필요한 애액, 남성의 쿠퍼액까지 전신의 모든 샘글란들 사막처럼 말려버립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관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활유가 없는 엔진을 강제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질 내부는 건조해지고 마찰은 곧장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의학 용어로 성교통 디스파르니아입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건조한 점막이 미세하게 찢어지며 생기는 열상, 라스레이션은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어 만성 지렴을 유발합니다. 콧물 좀 멈추려다 산부인과 비뇨기과 신세를 지게 되는 비극, 바로 이 작은 약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약을 먹었다면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윤활제를 사용해야만 당신의 파트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관계를 갖기 전에 당신이 무심코 저지르는, 그러나 결과는 파괴적인 실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침대 위에서 분위기를 낸답시고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여성의 질 내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지, 그리고 관계가 끝난 직후 남성들이 하는 이 행동 하나가 어떻게 여성을 정서적 사망 상태로 몰아넣는지에 대해 더 깊고 적나라한 의학적 분석이 이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관계 도중에 절대 금지해야 할 위험한 장난들과 관계 후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의 생리학적 비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사정 후 10분 동안 무조건 해야 하는 이것을 놓친다면 당신은 다음 관계를 영원히 거부당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실은 계속됩니다. 이제 준비 과정을 마치고 본 게임, 즉 사랑을 나누는 도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 속의 로맨틱한 장면을 모방하기 위해 간혹 생크림, 초콜릿, 꿀 와인과 같은 음식물을 신체, 특히 예민한 부위에 바르는 이벤트를 시도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시각적, 미각적 자극을 통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호기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의학적 관점에서 저는 이 행동을 질 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생화학적 테러라고 규정합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지배하는 약산성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성 장벽은 외부의 유해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천연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당분이 가득한 음식물이 닿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분은 곰팡이균의 일종인 칸디다 알비칸스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인 질 내부 점막에 당분이라는 고열량 먹이까지 공급되면 곰팡이균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이는 곧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과 두부 찌꺼기 같은 분비물을 유발하는 칸디다 지렴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음식물에 포함된 미세한 입자나 유지방 성분은 물로 씻어내도 점막 주름 사이에 끼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잔여물들이 부패하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이물 반응에 의한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게다가 피부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식재료가 가장 예민한 점막에 직접 닿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달콤함은 입술로 속삭이는 언어로만 즐기시고 소중한 곳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전용, 수용성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이 당신과 파트너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관계 전과 도중에 주의해야 할 생물학적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끝난 후의 태도에서 판가름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 후의 시간 전문 용어로 애프터 케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신경학적으로 볼 때 절정 직후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 행복 호르몬이 지속될 수도 아니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급격히 바뀌어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남성분들이 습관적으로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관계 직후의 흡연입니다. 남성은 사정 후 부릉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신체적 이완과 함께 니코틴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침대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담배를 찾아 베란다로 나가거나 창문을 엽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우선 혈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계 직후의 생식기 주변 혈관은 최대로 확장되었다가 서서히 수축하며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니코틴이 들어오면 말초 혈관이 급격하게 강제 수축을 일으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혈류의 회복을 방해하여 피로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발기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심리적인 타격은 더 큽니다. 여성은 관계 후에도 여전히 감정적인 흥분 상태가 완만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여운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때 파트너가 자신을 홀로 남겨두고 담배를 피우러 간다는 것은 나는 볼일을 다 봤으니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하다. 혹은 당신과의 시간보다 담배가 더 급하다. 라는 무언의 거절 메시지로 뇌에 입력됩니다. 파트너의 곁에서 천을 나누며 호흡을 맞추는 것이 담배 영위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진정제이자 결속력을 다지는 행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7번째는 바로 등 돌리고 즉시 수면입니다. 물론 남성분들의 항변도 의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사정 후 뇌하수체에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성적 흥분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강력한 수면 유도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격렬한 유산소 운동에 버금가는 에너지 소모까지 겹치니 기절하듯 잠들고 싶은 욕구가 본능적으로 치솟습니다. 심지어 코까지 골며 잠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본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자신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성적 해소의 도구로 여겼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정서적인 교감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일방적인 종료 버튼이 눌린 것처럼 끝났다는 허무함을 줍니다. 이것은 남녀의 성반응 주기 차이에서 오는 비극입니다. 여성은 절정 후에도 옥시토신 수치가 높게 유지되며 친밀감을 갈구하는 해소기가 남성보다 훨씬 길게 지속됩니다. 만약 정말 참을 수 없이 졸리다면 최소한 파트너를 안아주거나 손을 잡는 가벼운 스킨십을 유지하면서 오늘 정말 좋았어. 너무 편안해서 나도 모르게 잠이 쏟아지네. 라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누워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거나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단 10분의 시간. 이 짧은 시간이 관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테크닉이 좋았다 한들 여성의 기억 속에는 그저 자신만 챙기고 자버린 이기적인 남자로 남게 됩니다. 이 10분을 버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체력입니다. 다음으로 8번째 금기사항은 화장실로의 전력 질주입니다. 관계 도중 분비된 체액이나 땀, 윤활제 등이 묻어 찝찝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특히 위생관념이 철저한 분들일수록 빨리 씻고 싶어하는 강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몸을 떼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욕실로 달려가는 당신의 뒷모습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나와의 접촉이 그렇게 불결했나, 내 몸이 더러운가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몸에 묻은 것만 황급히 휴지로 닦아내거나 씻으러 가는 행동은 관계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질외 사정을 했다면 자신의 몸보다 상대방의 몸에 묻은 이물질을 먼저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최고의 매너이자 사랑입니다. 물티슈나 따뜻한 수건을 침대맡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서로를 닦아주거나
우리 같이 씻을까? 라고 제안하며 손을 잡고 함께 욕실로 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샤워하는 시간까지도 사랑의 연장선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거나 비누 거품을 내주는 행위는 섹스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제 D의 애무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욕실로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9번째 금기 사항이 등장합니다. 씻을 때 주의해야 할 의학적 포인트, 바로 세정제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 알칼리성이 강한 일반 비누나 향이 강한 바디워시를 사용하여 생식기, 특히 질 내부까지 뽀득뽀득 씻어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레슬리 박사를 비롯한 전 세계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듯 이는 질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질은 스스로 세정하는 자정작용을 가진 놀라운 기관입니다. 건강한 질 점막은 유익균에 의해 pH 4.5 정도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며 외부 병원균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알칼리성 비누 거품이 닿으면 이 정교한 산도 균형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가 씻겨나가고 산도가 중화되면 그 틈을 타 가드넬라 같은 혐기성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와 회색 분비물을 유발하는 세균성 지렴이 발생합니다. 또한 비누의 계면활성제 성분은 예민한 점막의 유분을 과도하게 뺏어가 건조증과 소양증,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깨끗해지려고 한 행동이 병을 부르는 셈입니다. 따라서 관계 후 세정은 미지근한 물로 외음부 주변만 가볍게 헹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물만으로는 찝찝하다면 약산성 전용 여성 남성 청결제를 소량 사용하여 외음부만 부드럽게 씻어내야 합니다. 질 내부는 절대 물이나 세정제를 넣어 씻지 마십시오. 인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그 시스템을 교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위생관리법입니다. 생리학적 금기 사항들을 모두 점검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상 관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의 힘, 즉 언어적 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관계 후의 시간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가까운 인간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뇌리에 비수처럼 꽂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관계 후 가장 듣기 싫었던 말 1위로 꼽힌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좀 더 잘 좀 해봐. 저번에는 좋았는데 오늘은 별로네 와 같은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말이었습니다. 침실은 오디션장이 아닙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공간에서 점수를 매기는 행위는 상대방을 객체화하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폭력입니다. 비교하는 발언 또한 절대 금물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이랬는데 야동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와 같은 비교는 파트너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또한 남성들이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받고 싶어 습관적으로 묻는 질문들. 좋았어. 나 어때? 몇 번째로 좋았어? 와, 같은 집요한 질문. 공세도 여성에게는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정말 좋았다면 여성은 말보다 몸의 반응과 표정, 그리고 깊어진 호흡으로 이미 표현했을 것입니다. 굳이 말로 확인받으려는 태도는 오히려 남성의 자신감 부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 김혜준 교수의 조언처럼 굳이 파트너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좋았어 라고 묻기보다 아프지는 않았어, 불편한 데는 없었어 라고 상대방의 안위를 먼저 묻는 것이 훨씬 성숙하고 섹시한 태도입니다. 아프지 않다는 대답은 곧 편안하고 좋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사람은 나의 쾌락보다 나의 안정과 건강을 더 챙기는구나 라는 믿음을 주어 심리적 만족감을 극대화합니다. 질책이나 평가 대신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당신 참 아름다워. 와 같은 긍정적인 확언 애퍼메이션을 해주세요. 그것이 다음번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심리학이 얽혀 있는 우리 몸의 정교한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관계 전 맵고 짠 음식과 술이 어떻게 위장관과 신경계를 교란시켜 로맨틱한 밤을 망치는지, 무심코 먹은 알레르기, 약 한 알이 어떻게 점막을 사막화시켜 고통을 유발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모 직후의 피부가 세균에게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도 피부 과적 관점에서 짚어보았습니다. 관계 도중 달콤한 음식물을 몸에 바르는 행위가 어떻게 질 내 산성도 균형을 무너뜨려 곰팡이의 온상으로 만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후 흡연과 수면 화장실로의 도피가 파트너에게 어떤 정서적 박탈감을 주는지, 비누 세정이 왜 지렴의 원인이 되는지까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이 모든 지식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배려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배려가 아니라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똑똑한 배려입니다. 내 파트너의 몸을 정확히 알고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득이 되는지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밤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오늘 당신을 위해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 라고 묻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듭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사랑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증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정보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침실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